네, 27일 남은 대선,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본격적인 오늘 준비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와서요. 확진자 투표 방안, 선관위하고 마지막 조율이 좀 있었었는데요. 여야가 일단 6시에서 7시 반 현장 투표 이거 합의가 된 거죠? 김종민 의원님? 예. 네. 자, 그러면 비용 문제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라고 봐야 판단이 되겠죠? 돼서 그런 예. 판단 위에서 7시 반까지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요 선거일 즈음에서 아마 격리자가 한 100만 명쯤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어서 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모처럼 만에 여야가 이렇게 좀 한 목소리를 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투표할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참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조치 때문에 예. 뭐 이런 특별히 법률 개정까지 하면서 절차를 둔 것인데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법사위 본회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6시에서 7시 반 현장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방안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봤고요. 자, 오늘 준비한 본격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집권 후 적폐 청산 수사가 필요하다. 이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관련 녹취 듣고 이 주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제발저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보험법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원칙론적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예정이 없는 브리핑까지 열어서 대통령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자,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야당 후보 발언을 직접 비판하기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뭐 선을 넘어서 예. 저는 뭐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또 이제 약간 발을 빼는 뭐 해명 같은 얘기를 해요. 뭐 네. 원칙적인 얘기다. 뭐 당연히 뭐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좀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고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칼을 휘두르겠다, 손보겠다. 이건 당연히 정치 보복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손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찰권을 휘두른다, 권력을 휘두른다, 칼을 휘두른다. 네. 이거 자체가 벌써 오만한 권력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지금 여당 의원들도 정치 보복이다. 자, 이런 입장을 오늘 냈는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발언에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분노를 하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오늘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선거 개입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현 정권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적폐 수사 할 거냐 물으니까 아니 뭐 적폐 수사가 있으면 해야 되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시스템에 따라 하겠다. 예, 시스템에 따라서 뭐 적폐든 뭐든 범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정권이 뭐 검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 뭐 저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여러 그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측근 수사한다고 도리어 그 수사를 또 방해한다거나 이런 그 의혹을 제기당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뭐 민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적폐가 있으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한 것에 대통령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수사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수사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저리 나서는 거는, 대통령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자기가 교도소에 갈 걸 지금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수사하려고 감히 나를 수사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정치 개입을, 특히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도 될 사안이 있고 나서면 안 될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정치관여죄와 또 야당 제1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 행위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오히려 대통령이 앞서서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 지지하는 층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는 좀 믿을 수 없다, 좀 더 포악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믿기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이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자, 이 윤석열 지지하면 안 되고 이재명을 지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저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의견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제1야당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겁박 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표심을 이재명 후보에게 집결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취재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종민 의원님 발언 조금 듣겠습니다. 이따 가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을 한번 짚어야 되는데, 뭐 의례적이다, 뭐 그냥 절차에 따라서 얘기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정권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자, 만약에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 대통령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 때는 그걸 봐준 겁니까? 그때 수사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수사도 안 해보고 문재인 정부 전체를 이렇게 적폐나 아니면 범죄라고 예단하는 거, 이거 정치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전임 정부에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자체가, 칼을 휘둘르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로 사실도 아닌, 그러니까 사실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인 공격이고, 두 번째로, 자, 수사를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수사는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대통령은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했어요. 지금 박근혜 잡아가두고 이명박 잡아가둔 게 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씨가 한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김종민 의원님도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김재원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했는데 그때 그럼 왜 수사 안 했냐, 이런 여당의 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수사는 했죠, 당연히. 그리고 또 수사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권력,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를 했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몰아내기, 윤석열 발목 잡기, 윤석열 목 조르기 그래가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수사를 하고 수사에 배제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박탈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고 그러다가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 뭐 그냥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이 그러면 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그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수사하도록 그냥 봐줬습니까? 그 권력자 수사한다고 그만큼 괴롭히고 징계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그동안 수없이 검찰 동원해가지고 수사하고 심지어는 부인도 수사를 그만큼 오래 하다가 결국은 지금 흐지부지되고 또는 뭐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수사를 그만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잖아요. 이건 누가 했습니까? 다 문재인 정권이 했죠.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 검찰을 동원해서 그 불법행위한 것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그 점은 뭐 검사들이 조사를 받든 또 명령을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당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슨 감히 문재인 정권을 적폐라고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감히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그런 오만방자한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네.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권력을 예. 잡기 전부터 칼부터 휘둘르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 물으니까 저는 대답한 예전에 거죠. 수사할 프랑스 거냐. 혁명 때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그 프랑스가 선택한 길이 길로틴입니다. 그래서 길로틴에서 집행한 사람이 또 길로틴의 집행자가 돼요. 희생자가 됩니다. 그 역사를 수십 년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최종 희생자는 본인이 됩니다. 저는 그게 오만한 권력의 법칙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검사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정치하겠다고 나왔으면 예. 정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미국 의회 이름이 콩그레스입니다. 콩그레스 함께, 그래서 앞으로 간다. 함께 전진하는 게 정치인데 예. 벌써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지금 집권하기 전부터 예. 이렇게 칼을 휘두르겠다는 게 저는 이거는 이런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그 칼에 스스로가 희생당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복 수사 발언이냐 아니면은 그 성역 없는 수사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아까 이제 대답을 안 하셨는데 발언의 적절성 좀 뒤로 해보고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친문 표심을 완전히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 발언 그리고 대통령 발언.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후보 발언이 윤석열로의 정치 교체가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로 정치 교체가 되면 뭐 대한민국이 나아진다. 뭐 옛날에는 분열의 정치였는데 무슨 양극화 정치였는데 통합이 된다. 이 길이 아니다. 예. 저 길로 가면 또 적대와 대결, 칼부림에 그런 정치가 되겠구나. 이 보복 정치가 또 재생산되겠구나. 네. 악순환이 되겠구나. 저는 이게 우리 뭐 친문 표심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실 거다. 네. 정말로 윤석열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보복과 분열, 적대 네. 이런 과거 정치로 다시 끌고 가는 거다. 그게 저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이 윤 총장 입에서 적폐청산 수사하겠다 이 발언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뜨거 있을 거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이게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게 실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유인태 전 총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도지사 부인이 장에 가는 거 봤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좀 오늘은 조금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다소 여의도 문법과 달리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정권이라고 해서 그러면 봐주자고 해야 됩니까? 과거 정권이 잘못된 거 나오면 수사할 거냐 물으니까 아이 수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정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야당 대선 후보가 그 정도도 이야기 못합니까? 그런데요. 펄쩍 뛰는 분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죄 없으면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도소 갈 것 같이 겁나는데 왜 나를 수사하려고 하느냐. 전부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수사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난리를 칩니까? 솔직히 이것이 다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김종민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 과거 무슨 뭐 기요틴이 저 목 자르는 그 저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그 기요틴 목 자르는 기계 들고 많이 사람 자르긴 잘랐죠. 그래요 수사받다가 자살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비리 부정이 있으면 수사한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국가 작동 원리란 말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도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거기 대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적 목적. 즉 친문들이 결집해서 전부 이재명을 찍으라라는 정책이라고 봐요. 이거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전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잖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 그러면 검찰 전체가 동원됩니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대통령 당선도 안 된 사람이 벌써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정하고 이 검찰권을 얼로 동원하겠다고 이렇게 오다를 내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정치는 좀 그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주제인 만큼 두 분 발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해서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대선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가 잇따라 사과를 하는 초유의 대선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맨 처음 감정은 야, 이거 그게 억울하다.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냐. 근데 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여론이 뭐 이렇게 아주 악화되고 하니까 이건 뭐 암만 관행이었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 정도면 그냥 타이밍은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죠.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말장난입니다. 감사권, 수사권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 측에서 자기들 멋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장난질 할 것이라는 점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김혜경 씨의 발언, 사과 발언, 그리고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 등판한 첫날이었고요. 일성으로 겸허한 사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바로 이제 사과를 어제 했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새로 직을 맡으면서 이
이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뭐 당직자들이나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네.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네. 정말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일이 개별적인 모든 사안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들춰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뭐 사실관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어제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과가 부족하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은 예. 이게 사안들이 되게 이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그 사적인 일에 동원한 거 이거는 정말 100번 잘못한 거다. 예. 이거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조사 수사 받겠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일에 동원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사실 그 위에 과정에서 정말로 솔직한 자세로 예. 책임지는 자세로 뭐 수사나 감사나 사실 확인에 응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예. 어제 또 A 씨를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제 사과 정도면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수준 그리고 예. 뭐 사실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제보자도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다 오늘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사과라고 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예.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 뭐 예를 들어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회복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흔히 사과라고 하죠. 근데 네. 어제 한 것을 보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공사구분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공사구분 못한 게 아니고 법인카드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될 물건들 또는 음식이나 뭐 음식 재료 고기를 사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가고 그 일에 그 불법적인 일에 공무원들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김혜경 씨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예. 일을 시켰는지. 근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나중에 어쩔 수 없으면 그때 뭐 시인을 하든 말든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대선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일은 정말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 더 나가서 또 오늘 뭐 저 여권 관계자가 지사 부인이 무슨 장 보는 거 봤냐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도우미를 쓰셔야죠. 가사 도우미에게 맡길 일이지. 그게 어떻게 국가의 그 예산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그 집에서 그 제사상 보기까지 합니까? 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치 억울한 듯이 이야기하고 또 무슨 반성하고 사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2번 하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제 관사를 가진 지자체장들 공무원에 이제 집사 맡기는 것들이 좀 관행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다. 그런 물론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사실이 다르고요. 예. 유인태 총장님이 지자체장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건데 그게 한 20년 전쯤 얘기입니다. 그게. 20년 전쯤에 예, 제가 2010년도에 예. 충남에서 부지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아마 이제 이런 식의 문화는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급할 때 네. 공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옆에 있을 때 뭐 사적으로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집사처럼 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잘못이고 실수인 거지 뭐 관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이런 관행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좀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배우자 리스크 윤석열 후보도 지금 피해갈 수 없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더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자 해지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도 지체 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낸단 말입니까? 감옥 운운하는 그자들이 범인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오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겁니까? 지금 원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한증권 계좌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 그렇게 알고 별게 없나 보다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이 진행된 이후에 한 50억여 원의 거래가 된 계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주가 조작의 이게 주범과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50억 상당의 그러니까 한 7.7% 정도가 해당되는 건데 그건 엄청난 양의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허위 사실로 이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네. 이거는 그 계좌가 없다 이러고 사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거 좀 파악을 해보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네. 보다가 보니까 참 역시 민주당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정권이 맞긴 맞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분명히 또 나중에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 사범이라고 표적을 삼아서 그 검찰을 동원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계좌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계좌, 특히 입출금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 모든 계좌를 전부 다 계좌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낸 거죠, 검찰이.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도 예. 없어요. 뭐냐면 지금 발표 잘 보면요. 예.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2010년 12월 31일 현재 뭐 80몇만 주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정이 맞다면 주가 조작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계좌에 그 주식이 그만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마구 발표하고 공격하는데 확인을 해보신 겁니까? 아니 저는 다 예. 이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분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예요. 이게 명백히 전부 불법 행위를 지금 마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발 민주당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모르면. 일단 이거는 어제 짧게요. KBS에서 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미 수사 다 끝났어요. 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사실 1차 토론 때는 배우자 리스크 관련한 질의응답이 서로 없었거든요. 내일 이제 TV 토론이 다시 시작될 텐데 이 내용이 또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